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소재 우리의 소는 부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지금은 덕담으로 흔히 건네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인사말을 즐겨 사용했던 건 아니다. 그 광고가 있기 전까진. 때는 2000년대 초. 한 카드 회사 광고에 유명 여배우가 나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쳤다. 광고는 대박이 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의 기억에도 선명하다. 부자 되세요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다. 너도 나도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며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달콤한 꿈을 꿨다. 그 이후에 비슷한 인사로 돈 많이 버세요 나 대박 나세요가 등장했다. 그 광고 이전에는 부자는 현실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부자는 타고나거나 자수성가 몇몇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보통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잘 살기 위한 조건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잘 산다는 게 꼭 부자를 의미하진 않는다. 적어도 그 광고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 광고는 다양하고 모호했던 사람들의 목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부자가 되라. 국민은 단순하고 명쾌한 목표에 열광했다. 197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이 자살했던 시절이다. 다행히 우리 집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우리 집은 IMF 이전에도 가난했고 IMF로 더 못 살게 됐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 이거 좋은 건가? 아무튼 IMF 이후 대한민국은 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국가나 회사만 믿고 넉넉히 있다간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이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때마침 나온 부자가 되자는 목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부자는 더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였다. 이후 대한민국에 부자되기 열풍이 불었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무용담과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난 너희들보다 위야.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렇게 우리는 현재에 이르렀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다. 겉으로는 나는 부자까진 바라지 않아.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 벌었으면 좋겠어라고 점잖을 떨었지만 그 말이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다. 결과는 다르게 속으로 부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갖고 싶었다. 서도 줄지 않을 돈을.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서로 부자 되세요라고 응원해주던 국민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왠지 모를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 처음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이라 생각했다. 돈 싫어할 사람은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말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저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자 되세요는 강요처럼 들린다. 꼭 부자 되세요. 부자가 안 되면 비참해져요. 부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라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요즘 에세이를 쓰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곧장 이런 질문이 날아왔다. 그거 하면 부자 되냐? 별뜻 없이 건넨 말이었겠지만 나에겐 이렇게 들렸다. 그거 돈은 많이 버냐? 많이 벌지 못하면 뭐하러 하냐? 그런 일은 아무 의미 없어라고. 에이, 이거 돈 못 벌어요.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충 얼버무렸지만 섭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의 마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흔히 돈은 수단이어야 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돈이 목적인 삶을 살아왔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늘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제쳐두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쫓으며 살았다. 우선 돈부터 많이 벌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돈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다. 뭐 좋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돈을 쫓으며 살았지만 돈은 좀처럼 내게 오지 않았다. 이제야 인정한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 놓치고 살아온 기분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 되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제 끝 예를 써봤는데 아무래도 부자가 되긴 걸렸다.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날 두고 먼저들 가게. 이제부터는 부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진 않겠다. 돈이 목적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포기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마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부자가 될 걸 그랬나? 아니다, 이제 안 해, 안 한다고. 정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됐으면 어쩔 뻔 못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나름 고상하지도 않으면서 고상을 떤다고 부자들을 좀 뭐라 하죠?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이 있었고 옳지 않은 방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매도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 된 사람들 보면은 그 시샘 질투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 뭐 꼭 부자가 돼야 되나? 하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자들이 사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물론 나쁘게 돈을 버신 분도 정말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제 주위에 선량하신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진짜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게 확실한데도 더 작은 평수 집에 또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의 어떤 무의식 속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열망이나 바램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허물을 덜쳐내면서 좀 그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글 쓰고 하다 보면은 부자 되세요, 뭐 대박 나세요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어, 과연 우리의 소원이 부자로만 끝났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물론 돈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작가와는 조금 다른 시선인데요. 돈만으로도 부자 되세요라고 말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잖아요. 아버지 아들 있으시죠? 이건 여담이고요. 부자. 마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친구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는 어떤 부자일까요? 저는 좀 이렇게 내 손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잘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있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베풀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들어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막 있어 다니면서 굴러다니던 그 샤넬 향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지인에게 이제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거죠. 근데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 이제 뭐 사무실 책상 막 정리하고 맨날 미니멀 라이프 한다면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있길래 사실 저는 향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앞에 이제 직원이 있는데 담배를 좀 많이 피우니까 내가 이거 이제 그만할 건데 누구 할래? 이러니까 자기 좀 달라 하길래 이제 줬어요. 주고 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우연하게 또 똑같은 샤넬 넘버 5 향수가 또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며칠 전에 내가 흘려 보낸 건데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낸 건데 왜 다시 또 이게 내 손에 들어올까? 이런 경우가 이건 지금은 최근에 일어난 게 이것이고 정말 많거든요. 내가 뭐 다른 걸 주면 또 다른 게 또 들어와요. 또 같은 게 들어올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살을 이제 저번에도 이제 농사 지은 분이 살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저보다 형편 어려운 분을 줬어요. 근데 딴 데 또 살이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흘러 보낸 법칙인데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걸 보면서 부자, 꼭 돈으로만 따질 수 없다, 부자는. 나는 사실 부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물론 현찰도 없고, 마이너스고, 뭐 널려 쪄들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는 다 가지고 뭐든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숨 쉴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있고 웃을 수 있잖아요. 친구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엄마도 있어요. 형제도 있어요. 자식도 있고 또 시댁 식구도 있고. 시댁 식구 좋아해야 되겠죠. 여영배우 계시지만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뭐 직장 동료도 있고 또 나를 응원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들도 있고 또 내가 후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을 보느라고 정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가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실 굶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정도의 여러분 같으면은 최소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거니까 밥을 굶진 않겠죠. 또 설령 여러분들이 밥을 굶는다면 이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선택적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없잖아요. 물론 모르고 청구하지 않았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면은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은 밥을 못 먹을 정도면 최소한 살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기준을 꼭 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건데 제가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 돈 걱정하는 거, 아버지는 별로 돈을 안 벌면서 늘 술 마시고 뭐 다니면서 뭐 친구 만나고 그런 어떤 패배 의식에 젖어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엄마가 늘 뭐 돈에 힘들어하고 쪼달리고 뭐 애가 다섯이고 혼자서 다 그걸 하려니까 힘들어서 맨 쪼달리는 거 보면서 내 스스로 어떤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식, 그 돈은 더럽다,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이 많은 것은 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죄는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또 정말 선한 크리스찬을 봤는데 이분은 치과 의사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자기 수입 500만 원을 그 동성애자들 이제 그 반대하는 거, 동성애 반대, 뭐 또 에이즈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후원하는데 이런데 자기 돈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00만 원이면 정말 크죠. 어지간한 사람 두 사람 월급이잖아 사실요. 보통 한 가정에 뭐 전체 수입일 수도 있고요. 물론 치과 의사니까 그 정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치과 의사가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하는 건 힘들죠. 그런 선한 부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저는 부자가 나쁘다, 부자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부자가 되면 되겠다. 그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물질적인 말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잖아, 그죠? 좋은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행히 좀 이렇게 남들에게 쉽게 좀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베푸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저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장례삼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 집에 좀 이제 누구한테 얻었다고 해서 좀 몇 개 네 뿌린가 보내왔는 걸 보면서 제가 통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야, 이 귀한 거를 왜 보냈니 하면서 너희 가족이나 먹지 이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진짜 고마웠었다면서 사실 뭐 별로 뭐 정말 그렇게 잘해주고 또 평상시 저는 누구에게나 하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가 진짜 힘들 때 도와준 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전파가 될 수 있고 사랑의 해피 바이러스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 책을 읽어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부터는 부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부자를 사실 의식적으로 안 했지만 나 이제부터는 진짜 의식적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어, 어, 이분은 부자 되기를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는데 사실 말이 이제 포기라는 거지 진정한 포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부자가 될까 하면서 너무 돈 걱정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그 의미죠. 저도 사실 너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좀 했던 걸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돈이 있어야 사실 먹고 사는 거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일 우리 자식들도 키울 수 있고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이룰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돈에 대해서 좀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식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도 이제는 부자가 정말 되고 싶다. 돈적인 물질적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분야에서 인간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뭐 모든 분야에서 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